지금 팩트체크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좀 준수하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긴 한데 그거랑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 끝나고 나서 저희의 뭐 방법론에 대한 뭐 지적이시나 혹은 뭐 평가나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기초학력 저하와 공교육 몰락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비교해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의 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공정이 풍성한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는 공정위를 조장한다. 이렇게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놓고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연 그런지 저희 팩트체커 1조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팩트체커 1조의 황조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조의 팩트체커 홍종기입니다. 네, 먼저 학생인권 조례가 뭔지 앞서 보셨지만 짧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학생인권 조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의 권리 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주도로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고요. 2010년 10월 달에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광주광역시, 서울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차례로 제정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4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지역만 봐도 뭔가 정치색이 엿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쪽은 다 대부분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네.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의 도입에 나서게 됐던 그런 곳입니다. 네, 학생의 권리와 인권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체벌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차별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자 이런 네, 주장인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홍종기 팩트체커님 학교 다니실 때 요즘하고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일제시대죠? 이게 웃겼다. 잠재가 남아있었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학교 내에서 폭력이라는 것들이 좀 다반사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중시되지 않았던 시기죠. 근데 지금은 사회도 민주화됐고 또 이제 학생들의 인권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그런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그때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법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체벌을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아이들이 막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어디 소송을 걸기도 하고 신고를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보장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권리를 너무 많이 주면서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말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학생들 입장에선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확장시켜 주는 거니까 너무나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학생들의 조절 능력, 인지 기능, 의사결정 능력 같은 거를 조절하는 그 전두엽의 발달 속도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이 채 발달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함께 주었을 경우 과연 이것을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교권에 대해서 관심이 사회가 없어져 가다 보니까 되게 지치고 학생들을 지도할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라는 곳이 학생이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곳인데 그 학교라는 곳에서 늘 교권이라는 거는 많이 챙겨주고 뭔가 신경 쓰고 있는데 학생의 인권이라는 거는 정확히 딱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학생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에서 그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나 법이든 뭐 규칙이든 늘 어느 부작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행을 하고 부작용을 또 고치면서 또 개정안을 만드는 건데 학생적인 인권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부작용을 걱정을 하는 거는 조금 이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어, 옛날하고 정말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 조례 도입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 효과가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도 있고 불안함이 당연히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또 당연히 정책적으로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엄마들이나 보수 성향 단체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예, 가장 중요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애들 성적을 비교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비교할 때 현재 그 이런 학력 저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학생인권 조례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것을 전국의 중3,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학력이 아주 낮은 학생들이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런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심각하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조사를 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서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진짜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 큰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 그렇다면 그 주장은 타당한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 어떤 거 팩트 체크 해보셨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 결과를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저희가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 이게 이제 전국 단위 국가 수준의 시험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네. 주관하는 곳인데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 그 학업 성취도 평가 이 결과 보고서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을 저희들이 쭉 그 지금 해당 지역 학생 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네. 전국의 추세와 이 도입된 지역의 어떤 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전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난 한 2009년부터 해서 지금 최근까지 어떻게 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변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면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네. 이때까지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7.2%고 5.9% 이렇게 하다가 중구가 각각 이게 2.2%, 3.0%까지 줄어들어요. 근데 2013년부터 이것이 반전해서 다시 기초학력 미달 그 비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 인권 조례를 도입한 지역이 그 추세가 비슷하면 그렇죠. 뭐 그것이 영향이 특별하게 없다는 영향을 거고. 미쳤다고 네.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하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커져가거나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 영향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맨 먼저 도입했던 경기도부터 한번 봐보죠. 네. 지금 경기도를 보면 2010년도 10월 달에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돼서 도입됐거든요. 네. 자, 지금 도표를 보시면 지금 2009년부터 2010년에 도입되고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거는 경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어들고 있는데요. 계속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인 추세는 아까 늘어나고 2013년부터 있었잖아요. 오히려 다시 기초학력 비율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그렇죠. 여기는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경기도의 자료를 가지고 보자면 실제 학생인권조례 도입되면 학력 저하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관련이 않으니까 없다.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지역이 아무래도 좀 서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2012년 1월 달에 이 학생 인권조례가 도입이 됐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달이니까 2012년부터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보면 2012년에는 전국 추이와 마찬가지로 2011년보다 더 낮아집니다. 네. 그리고 2013년부터 다시 올라가요. 네. 미달 비율이. 네. 근데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거죠. 네. 흐름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처음 2009년이나 2010년은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평균 수준에 도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더 좋아진 중학교를 보면 그리고 서울을 놓고 가장 이제 비판하는 경우가 뭐냐면 서울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고 이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1위다. 그러니까 꼴찌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2013, 14, 15년에 전국에서 꼴찌를 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 도입 때문에 이렇게 꼴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2009년부터 보면 이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계속해서 전국 1위였습니다. 아, 즉 꼴찌였어요. 서울이 계속. 언제나 네, 꼴찌였다. 맞습니다. 도입 전후 따질 거 없이 예. 계속으로 그러니까 꼴찌였다. 학생 인권조례가 도입됐기 때문에 꼴찌를 한 게 아니라 네. 계속 꼴찌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도입돼서 서울이 꼴찌라는 말은 그렇죠. 전혀 팩트가 아닌 거죠. 그리고 오히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전국에서도 그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 인권조례 도입이 학력 저하를 불러왔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이 이제 광주하고 전북도 있는데 네.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추세와 네.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학생인권조례 영향을 받지 그렇죠. 않았다. 딱히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 이 네 개의 지역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자면 학생 인권조례 도입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적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수학능력시험 성적입니다. 이 수능을 보면은 수능 성적이 왜 더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수능 성적 뭐 가장 중요한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그 입시 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입시를 중요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때 성적이 결국 수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생들 중에 학력이 낮은 학생의 비율을 따진 거라면 네. 이거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수능이란 것은 종합적으로 학력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렸느냐 네. 하는 전체적인 그러한 평가 지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수능 성적의 추이를 한번은 표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보시면은 여기 표에서 2012년도에 학생인권조례가 도입이 됐고요. 국어, 뭐 수학, 영어 이런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2012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했을 때 국어 같은 경우는 순위가 오히려 약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네, 수학도 네, 수학도 거의 좋아졌고. 예, 좋아졌고 영어도 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딱히 2012년도 이후의 과목들 성적이 떨어졌다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을 것 오히려 같아요.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네, 좋아진 측면이 약간 있고요. 네. 그리고 2013년도에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한 전북 지역 한번 보실게요. 이 전북 지역도 2013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순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과목별로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네,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순위가 거의 뭐 처음에 2013년도에는 4등이었다가 그 위에 5위, 4위, 18위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 A는 굉장히 좋아지고 네, 수학이 좋아졌는데 B는 또 안 좋아지고 결국 영어도 안 합치면은 좋아지고. 네, 비슷비슷하다고 예, 전체 볼 수가- 평균을 낸다면 네, 그렇겠네요. 평균은 거의 비슷하다. 큰 흐름에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광주 지역 보시면은 2011년도에 조금 빨리 제정이 됐는데 광주 지역은 정말 독특한 지역이더라고요. 저희가 수능을 한 10개 년도 정도를 분석해 봤는데 네. 광주는 모든 과목이 해마다 항상 부동의 2위였습니다. 독특하네요. 네, 정말 독특한 지역이에요. 역시 2011년도 제정 전과 후에
딱히 큰 변화가 없이 늘 2위라는 건 보실 수가 있어요. 국어만 조금 떨어졌는데 국어 B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등한 경우도 있고 부동의 2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그렇다면 부동의 1위는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퀴즈. 1위요? 네. 경상도 지역 아닌가요? 혹시 고향이 경상도신가요? 아니, 1등 지역은 바로 제주도더라고요. 아, 제주도요? 제주도가 거의 한 10개 정도 수능의 모든 과목에서 늘 거의 1등을 차지하던 특이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지방은 수시를 안 하고요. 수능을 많이. 그리고 경기 지역을 보자면 2010년도에 학생인권제를 도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졌는데 또 수학도 좀 떨어졌지만 수학 B 같은 경우는 좀 막 뛰었고요. 영어도 떨어졌다가 또 2016년도 이럴 때 또 다시 살짝 다시 오르고 돌아오고 있네요. 네, 크게 별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즉 저희가 조사한 이 수학능력 시험 결과를 봤을 때도 학생인권 조례 도입과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를 했을 때 별 연관성이 없다, 뚜렷한 변동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 조례 도입을 둘러싼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사실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적과 이 인권제도 도입이 연관이 없다는 걸 저희가 밝혀냈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정치상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지금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갈등이 심각하고 네. 자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이걸 정쟁거리로 삼는 거 이게 또 사실은 더 커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뭐 학생인권 조례가 무조건 좋다 만들어야만 한다 도입해야만 한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불필요하게 또 오해를 일으키는 그 허위 정보에 기반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배관시하는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바라보려는 그런 태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체커 1조의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셨던 부분이나 네. 팀워크를 꾸리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일단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 다들 아직 윤범기 기자님은 안 계시죠? 윤범기 기자님이 저희 조언이라는 거를 지난주에 알아서 네. 저희 네. 정확히 말하면 거의 편집만 남겨둔 상태에서 알게 되어서 따로 뭐 소통을 많이 못 하긴 했는데 뭐 다른 분들 다 각자 저희가 촬영, 기획, 뭐 장비 지원부터 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같이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돼서 좀 유기적으로 소통이 좀 됐던 거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요. 편집을 제가 어제 밤에 했었는데 밤 사이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했던 게 찍을 때는 몰랐는데 스튜디오물이다 보니까 너무 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제 제가 밤에 시작했을 때는 앞에 막 그래픽도 넣고 막 자막도 막 움직여요. 근데 뒤로 갈수록 자막 양이 준다던가 네, 뒤로 갈수록 초심을 점점 잃어가다가 잠이 오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고 딜레마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재미있게 만드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팩트체크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준수를 다하고 맥락과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 그거에 좀 중심을 찾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다른 기회가 있거나 하면은 좀 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선생님들이 여기 앞에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도 들겠는데 아까 제주도가 1등인 게 제주도 분들이 수시가 아니라 정시 위주로 공략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방금. 근데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근데 어쨌건 저희가 주어진 조건 내에서의 사실 여부를 검증했지만 제 통계 이외에 사회적인 맥락이 좀 많아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시가 70% 정도예요. 서울만 비교하면 하나고등학교하고 희문고등학교인데 하나고등학교는 이제 거의 정시를 안 갑니다. 수시로 순위가 평균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제가 알기로는 수포자가 제일 작고요. 아. 다른 지역은 이 격차가 큰 거예요. 네. 서울에는 너무 안 하고 아. 서울에는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서울권 대학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면 아마 순위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포기하는 사람이 좀 없다. 수학을 포기했던 아니, 수능 전체를 수능 전체를 아예 그냥 안 하는 애들이 평균을 확 깎아먹겠죠. 네.
그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 평균에 뭐 질문 없으시면은 네 있으시군요. 네. 처음에 이제 보셨던 기사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이상력 미달자가 뭐 늘고 있다 뭐 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그러면은 그냥 그렇다라고만 기사를 쓰진 않았을 테고 네. 어떤 통계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통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서로 다른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잠깐 찾아봤을 때는 네. 그 2016년에 나온 기사 좀 오래된 건데도 불구하고 네. 2016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보여줬던 자료는 2015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후 자료를 보고 이게 뭐 늘었다 이런 음.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후 최근 자료는 없는 음.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나왔던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 저희가 안 그래도 그 통계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들었던 느낌은 그 16년 기사라고 하셨잖아요. 저 16년 기사들을 봤었는데 16년 기사에 나온 16년 기사에 나온 통계가 16년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거 자료로.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기사가 예를 들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통계가 종류가 일단 여러 가지 있건 한데 그 종합 성적의 성취도를 평가한 그 성적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2년, 13년 정도까지에는 지역별로 순위가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지역별로 순위가 안 나오고 대신에 국회의원이 국감용으로 자료를 질의할 때만 한 해인가 2016년에 한 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대한 데이터고 전후에 대한 추이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일단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초학년 미달 비율을 제가 처음 보여드린 영상에도 나왔는데 거기서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역별로 추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특정 해만 딱 놓고 얘네가 순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역은 인권조리가 도입돼서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그러니까 핀트가 굉장히 다른 주장을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성적 성취도 평가를 제가 기사에 저희가 못 넣은 이유는 매년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고 종종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고 이제 비교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성취도 국가수장학 성취도 평가는요. 이게 매년 하는데 2017년부터는 그 전까지는 점수 평가를 하다가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보다가 2017년부터 이제 표지 평가를 그리고 그때부터는 지역별로 발표 안 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역별로 발표를 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2016년도에도 끝났어요. 더 이상 나오지 그다음에 않는 또 자료. 하나가 이제 초창기에 그 2010년 전에서 경기도 이쪽 광주 할 때 그때 나온 기사들에는 그 근거가 명확치가 않아요. 맞지. 비판하는 기사들. 근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예. 있고. 그런데 특정 2016년 해만 기사, 15년, 16년 기사에 보면 비판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2013, 14, 15 요때 서울이 꼴찌다. 기초학력 평가 미달 비율이 가장 높다. 요거 있잖아요. 요게 주가 돼요. 그 비판의 자기네 근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네, 처음만 들어주시죠. 교육 수요증, 공정경 교육기관 생략하고요. 위 사람은 사단법인 방송기자연합회가 개설한 제1회 전문 팩트체커 양성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1919년 6월 28일 방송기자연합회 기자.